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틀째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1979까지 올라왔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으로 조금씩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똑똑해지는 시간이죠.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내 증시, 그래도 이틀째 상승이 나오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 강의 리뷰부터 받아볼까요? 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전 매매에 필요한 기법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 필요한 기법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응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법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주식 투자에 자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네.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힘든 거고 그리고 어렵고요. 저도 계속 하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고 하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오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들, 자, 영어로 치더라도 복수죠. 한국말로 해도 복수입니다. 네.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것들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한 2가지, 3가지, 그리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말고 오늘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마인드가 항상 어느 정도는 기초가 되어야만 지금 다시 우리는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시청자분들 오늘은 유머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은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이때까지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지를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메모지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귀는 여전히 쫑긋 세우시고 눈은 또복 뜨시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이런 실패를 할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공통점이라는 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교집합만을 모아서 따져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만의 잘못된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회원들도 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조금씩 저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가 환상을 가지면서 항상 주식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살 때부터 나는 돈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은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90% 넘는 분들이 항상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옆집에 누가 동수네가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동수랑 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나도 하면 돈을 벌겠구나. 내가 지금 500만 원을 하니까 며칠 지나면 이게 1,500만 원이 되겠지 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환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100이면 100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환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환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동수는 남모를 노력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그런 부분만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동수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1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평균적인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 적금을 맡긴다거나 한번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금을 상담사와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500만 원에 대한 적금을 하든가 아니면 예금을 하겠죠. 하지만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원금 보장도 안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이 돈은 게임머니가 절대 아니고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알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우리도 책임감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환상은 깨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환상부터 없애야 됩니다. 환상을 없애시고요. 그리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예측이 뭐냐면 오늘 5%가 올랐는데 내일도 오르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겠지. 아니면 이거는 내려가겠지. 예측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측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항상. 코스피가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야 돼. 예측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응과 예측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측이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예측은 하시면 우리가 실패의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괴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괴감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항상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괴감, 내가 한번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상당히 소심해지면 또다시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것도 제대로 좋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 자체를 자괴감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확실한가? 그러면서 자기의 중립적인 시각을 떠나고 객관적인 시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관적인 생각 자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자괴감이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의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괴감을 빠지는 사람은 실패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9번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7.8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이죠. 7번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만 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자괴감도 깨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사랑인데요. 주식을 나중에 이 사랑이 어떤 말인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계좌에 내 종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흐뭇합니까? 예? 흐뭇해지세요? 흐뭇해지고 싶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도 애틋한 생각이 듭니다. 애틋해져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 주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식 같고 내 옆에 친구 같습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얘는 반드시 올라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남들이 팔으라고 하더라도 벌써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팔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하면 절대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하는 게 사랑이죠. 그만큼 생물적인 존재에게 사랑을 줘야지 주식은 주식일 뿐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 요인들이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요 놈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남들이 팔으라고 하는데도 내 고집 때문에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절대로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환상을 깨고 그리고 예측은 하지 말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실패를 하는 요인들을 뽑아봤는데 그러면 성공을 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준비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준비물을 챙겨가죠. 네. 당연히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물은 항상 챙기시고 들고 와야 됩니다. 오늘 필기구를 챙기셨듯이 준비물을 챙기셨잖아요. 이런 것을 적어 놓으세요. 자세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큰 틀만 딱 보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기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감이죠.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만심과 자신감도 한 끗 차이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나만의 확고한 법칙 아래에서 행해지는 게 자신감이고요. 자만심이라는 거는 내가 무조건 잘났다는 게 자신감, 자만심이죠. 내가 했을 때 확률이 70% 이상 납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했을 때 확률이 45%예요. 근데 내 법칙이 맞다고 우기는 거는 자만심이라는 거죠. 그만큼 남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걸음종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에는. 그런 자신감을 항상 필요하다.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대응인데요. 대응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한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군 중에 그날 장중에 마이너스 5%가 빠졌어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빠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당연히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계속 이슈가 됐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안을 하겠다. 이번 주에 그런 발표가 나더라도 감안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빠지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구나. 그래 나는 아직까지 손절 타이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손절매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니까 장중에 빠지니까 팔아야지. 팔고 나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급등하죠.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하루만 더 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날 운동을 갔었으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측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모아서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내가 얼마에 사고 당연히 목표가는 얼마가 돼야 되겠고 손절가는 얼마가 돼야 된다. 하지만 이번 달에 이슈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폭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겠다.
그런 라인 자체가 정해져 있고 나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머니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현금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먼저 인지를 하시라는 말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매매 계획이 될 수가 있겠죠. 매매 계획입니다. 내가 이날 뭐를 준비하겠다. 이걸 사기 위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계획인데요. 투자 계획은 뭐냐면 기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사는 이유죠.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큰 틀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바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 500만 원으로 언제 몇 번을 매매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을 매매하겠다.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을 매매하겠다. 그렇게 텀을, 보유 기간도 정하시면서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정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바로 투자 계획, 투자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미천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을 차립니다. 아니면 PC방을 차립니다. 차리고 난 다음에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엄청 열심히 짜죠. 이 주변의 상권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의 유동인구가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5천만 원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늘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팔아야지.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팔고 내가 장중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 5천만 원을 한 달에 몇 번을 매매하겠다. 아니면 한 달에 몇 % 수익만을 노리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업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돈 자체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부인데요. 매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표 그리고 뭐 캔들의 모양 그리고 박스권 매매, 이평선 매매 그 이평선이 종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 자체를 공부하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찌라시 정보 물론 좋습니다. 고급 정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기사가 똑같은 게 있더라도 이 공시 자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확률을 높이는 결과치를 나타내고요.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는 이때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을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 4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잃지 않아야 되는 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 주식을 손실을 낸다고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금액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남편 눈치를 본다고 그리고 와이프 눈치를 본다고 자식들 눈치를 본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기의 자신감을 안 잃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때는 차트도 뭐고 주식도 뭐고 다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자신은 그리고 나는 소중하니까 그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자분들은 소중합니다. 회원분들 소중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소중하고요. 이런 부분을 끝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읊어봤는데요. 이런 준비물 자체를 글씨만 적어 놓으세요. 글씨만.
글씨만 적어 놓으시더라도 이게 이상로가 하던 자신감이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세하게 자신감 업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신감 글씨만 딱 보면 그래 자신감을 챙기라는 말이지. 매매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이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이지. 대응을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넘어갔어요. 네. 요거는 꼭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봅니다. 항상. 그리고 서울에 마포대교에 가면 자살 방지를 위해서 동상이 있다고 하죠. 마포대교가 뭐 자살률 1위의 그런 다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카페에도 사이트에도 항상 저 메인에 있는 글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번 가족을 꼭 생각하자.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더라도 항상 비빌 언덕이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비빌 언덕은 사투리고요. 기댈 언덕은 표준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댈 언덕. 그만큼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기댈 수 있는 존재고 나의 인생에서 항상 품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추격 매수를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투자 확신에 차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추격 매수 10번 할 거 8번도 안 하게 되죠.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내려가더라. 어차피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자는 나랑 인연이 아니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가족을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이상 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초단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면 해도 됩니다. 대신 저보다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초단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번 이상 매매를 하지 말자. 매매는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를 합쳐서 매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매매를 할 때 매수와 매도를 포함해서 잠시만요. 네.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세금이 얼마 붙는지 아십니까? 수수료가 얼마 붙는지 아십니까?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다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가 0.15%가 붙고요. 그리고 농특세라고 하죠. 농특세가 0.15%가 또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붙고 난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증권세가 또 따로 붙죠. 증권 수수료가.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사고 팔 때까지 합쳐서 보면 0.36%의 수수료가 빠져나가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가 붙는데요. 증권거래세만
0.3%가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면 프리보드 시장 같은 경우에 0.5%가 세금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할 때마다 0.36%가 붙습니다. 0.36%가 붙으면 생각해 봅시다. 5번 매매를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해 보면 1%가 훌쩍 넘네요. 예. 네. 5 하면 되죠. 네. 1.8% 정도 나오죠. 하루에 1.8% 거의 2% 이상을 수익을 내야만 그날 수익이 된다는 거죠. 하루에 2% 이상을 매일 낼 수 있습니까? 하루에 2% 이상을 매일 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보고 이상로 그냥 5번 하는 게 아니고 5번을 하면 1.8% 그럼 우리가 2% 이상은 힘들다는 겁니다. 호가를 몇 개 단위나 띄워야 돼요. 0.36% 증권거래소에 빼려고 하면 호가는 2개, 3개만 건너뛰면 되지만 2%가 나려면 호가를 8개, 9개, 10개씩 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인위적으로 들어와야만 이 주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2%씩 이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하세요.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초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수익 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 이상씩 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99.9%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에 넘어왔어요. 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자.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신용 강등 뉴스가 작년 8월 달에 있었죠. 내가 이 종목을 저점 매수를 하겠다. 내가 바닥을 지지를 해주겠다. 지금 무조건 여기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해주겠다. 돈을 넣습니다. 지지가 될까요? 그 종목에서 지지가 나올까요?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시총이라고 하는데요. 시총이 대부분은 몇백억,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 조까지 하죠. 내가 그만큼을 주식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 하는 금액들이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이걸로는 절대 지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백억을 넣더라도 지지가 나오긴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예전에 매매를 하면서 제가 한 번에 1억치를 샀습니다. 끊어서 샀습니다. 사람들의 그 방송을 보던 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와, 1억을 사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런 거로 겁을 내면서 어떻게 내가 바닥을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억도 와 이런데 어떻게 그거를 지지를 해준다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게 지지점이겠구나, 이게 하방이겠구나 생각하고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거 못 잡는다는 얘기고요. 절대 시장을 거스르지 말자. 시장의 방향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발을 살짝 얹어 놓는다. 아니면 숟가락을 밥상에 차린 뒤에 살짝 얹어 놓는다.
거기에 내가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반 공기만 먹어도 되잖아요. 예? 머리에 팔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발. 머리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죠. 대신 발하고 무릎, 발은요. 2번씩, 3번씩 나옵니다. 그만큼 어깨나 머리에 팔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예?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하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답니다. 자책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부인이고 능력 있는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5천만, 6천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해서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 절대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스스로를 혼자 자괴감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 여러분 릴렉스입니다. 릴렉스. 편안하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적어가면서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예. 가족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하루에 5번 이상은 매매를 하지 말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매매 계획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매수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자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랑이요. 네. 사랑.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겠죠. 맞죠. 네.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옛날 세상이죠. 마음이 필요한 거는요. 주식 투자를 네. 투자자에게 필요한 거 매수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벤처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주식만 하면 돈을 버는 세상. 그때는 투자 계획만 세우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때는 개발할 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시기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할 때는 마음만 한 가지만 있었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습니까? 투자 계획만 세우면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만 통하면 사랑이 요즘 가능할까요? 아니죠. 요즘 여자들, 요즘 남자들 많이 잽니다. 예? 능력 있어야겠죠. 예? 집에 재력 있어야겠죠.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 슬픕니다. 네. 예, 저도 쓰면서도요. 그럼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고요. 그 외모도 돼야겠고요. 집안 좋아야겠죠. 학벌도 좋으면 좋겠죠. 너무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많을수록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참 웃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할수록 내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참 슬픈 얘기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라는 거죠. 내가 무턱대고 종목을 한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옆집 누가 사라고 하더라. 내가 대주주 누구 아는데 그거 통해서 들었는데 사라고 하더라.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한번 구하러 갔다가 네. 이사를 가려고 네. 사무실 구하러 갔다가 거기에 부동산 하시는 실장님 통한 지인이 그때 제가 구하는 동안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아, 네오 뭐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손실이 났대요. 근데 지금 300원 합니다.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는 분의 아는 사람이 대주주랍니다.
그래서 사라고 했다고 샀답니다. 근데 손실이 벌써 마이너스 50%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고요. 확고한 이유 두 가지 이상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매매 법칙을 세우셔서 저의 방송을 보고 확률을 높이는 거, 내 마음에 들다는 거 두 가지 이상을 꼭 선택을 하셔서요. 그런 이유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법칙이죠. 그리고 매수할 때 가격, 목표 가격을 꼭 세우셔야 되고요. 변동폭은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용한 손절 가격을 잡자. 네. 변동폭이 마이너스 6%씩 변동폭이 나는데 하루에 내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손절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짜리 마이너스 플러스 6%씩 움직이는 종목을 겨냥을 하려고 하면 내가 최소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까지는 참을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절선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샀다가 그날 팔겠습니까? 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한테 가능한 거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그러면 매도를 할 때, 매도면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 두 가지. 매도면 왜 제가 매도라고 적었을까요? 이익 실현을 할 때라고 적지. 당연히 손절도 포함되는 거고요. 손절매도 포함됩니다. 손절매라든지 이익 실현을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은 뭐냐? 바로 처음 마음가짐입니다. 아이고, 한자가 좀 제대로 안 되네요. 제가 날려 적었는데요. 일부러 날려 쓰신 건 아닌 건가요? 바로 초심이죠. 네. 초자가 처음 초입니다. 그 마음가짐이고요.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가짐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그 마음이 없다면 벌써 내가 언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언제 손절을 하기로 했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 모르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이 빨강색에 돈이 찍혀 있는 거일 뿐이고요.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만 그 돈은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있고요. 초심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자는 적지 마시고요. 네. 한글로 적으십시오. 자, 마지막인데요. 10일에 100%, 그리고 100일에 100%. 네. 무슨 말이냐? 뭐가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일에 100%가 좀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뭐 투자의 가치 차이입니다. 네. 둘 다 100%,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고요. 대신에 10일에 100%를 노리는 사람과 100일에 100%를 노리는 사람과의 투자적인 가치, 판단, 그리고 매매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10일에 100%를 노리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의존을 하죠. 그리고 테마성 재료, 시장의 분위기, 이게 10일에 100%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일에 100%를 노리는 사람들은 절대 뭐 보유기간이 얼마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10일에 100%를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이 있다면
기술적 분석, 테마성 재료, 시장의 분위기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100일에 100%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술적 분석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어차피 100일입니다. 3달이에요. 100일. 그리고 100일이라고 하면 거래일 20일로 따졌을 때 5달입니다. 한 달이 20일. 그래 5달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기술적 분석 캔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캔들이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투자 계획이 필요한 거죠.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플렉스컴이라는 같이 종목을 보면 이게 S펜에 대한 회사거든요. S펜,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S펜,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S펜에 그것을 만드는 FPCB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변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나갑니다. 그중에 S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실적도 그렇고 분명히 이 지점에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 그럴 때는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매출 분석,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분한테는 현금 흐름표, 매출 분석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10일에 100이 100% 내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이 순간에만 기술적 분석이 좋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100일에 100%를 노리는 분들이 왜 음봉타법을 하고 양봉타법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차트 빨리 볼게요. 자, 12,500원인데요. 플렉스컴 차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거면 짧게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자, 이때 9월 달입니다. 그러면 4분기는 IT가 성수기죠. 그리고 지금 갤럭시 노트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보니까 태블릿 PC도 잘 팔린다네요. 근데 그러면 4분기 지금보다 IT 소비 시즌은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 되면 실적이 더 좋겠구나. 그럼 내가 3개월을 보고 100% 먹겠다. 그러면 얘가 여기 음봉에 들어가든지 양봉에 들어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분할적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끊어 사도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맞췄어요. 그러면 2배 났을 때 팔면 되죠. 난 처음부터 100% 그리고 기업의 S펜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 있단다. 이거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났으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졌다고 종목 상담 시청자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종목을 만약에 추천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실적이 4분기에는 훨씬 더 잘 나겠구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급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꼭 먼저 다스리시고 그 위에 매매 법칙과 매매 계획, 투자 계획이 쌓인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꼭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이상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내일장 전략이 필요하겠죠?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네,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요. 외국인과 연기금 주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자, 오늘 197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치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197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만기일이 끝났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1930포인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단에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197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급 부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관의 수급을 딱 보시면 딱 티가 좀 많이 나는데, 기관의 수급을 보면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운수장비에 투자를 했는 말은 오늘 밤에 있을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엔화적인 약세가 어느 정도 경계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관은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그만큼 시장은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넥슨모빌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총 1위가 됐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석유, 화학 업종을 하는 회사고요.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주가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은 철강, 금속, 화학 업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좀 더 좋게 본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절대 매도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고 대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경기 부양 관련주 꼭 지켜보시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4일 주식 쇼스트라이크였습니다. 달콤한 하루 되셨나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